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다니. 덴마크에서 온 23세 여성이 처음 한국을 경험하고 남긴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 달의 여행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PC방의 문화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한국의 일상이 그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 한 달의 짧은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지요. 여러분도 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 30일 만의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단 30일이었습니다. 여행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돌아간 뒤에는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영원히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의 주인공, 덴마크 출신의 23세 여성 에밀리가 남긴 말입니다. 에밀리는 원래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정돈된 도시 환경, 느린 삶의 템포, 그리고 개인의 공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에밀리는 어릴 적부터 여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녀본 그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K-팝이나 드라마가 전부였죠. 한국에 대해선 별다른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곳을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한 달 정도 여행하다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은 2022년 봄이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다는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 서울로 들어가는 공항철도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보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첫인상부터 좋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어서 걱정했어요. 영어가 잘 통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은 유럽에서는 흔치 않거든요. 에밀리는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한국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경복궁, 남산서울타워, 인사동 같은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점점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발길을 넓혀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펜하겐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강남역의 활기참, 홍대 입구역의 젊은 분위기, 동대문역의 쇼핑 문화까지. 하나의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홍대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심지어 낯선 한국어가 가득한 미용실에서 용기 내어 머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함께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문화에 녹아들면서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도 큰 매력을 느꼈다는 에밀리는 특히 한국의 찌개 문화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까지. 하나의 냄비에 여러 재료를 넣고 함께 끓여 나눠 먹는 문화가 그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덴마크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개별적으로 담아 먹는데 한국은 하나의 냄비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문화인지 곧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정이 쌓이는 거였어요. 에밀리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여행 기간이 끝나고 덴마크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직 더 보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는 아쉬움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이미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면서 제 마음의 일부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밀리는 그렇게 덴마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인생은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에밀리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다시 대학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여행 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립고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뭔가 더 깊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행 후유증이라며 웃어넘겼고 어떤 이들은 또 한국? 그냥 환상이겠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건 그냥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고. 에밀리는 덴마크에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소식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문화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는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한국어 학당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코펜하겐에 작은 한국어 교실이 있었고 매주 2번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언어와 전혀 다른 문법 구조와 발음은 에밀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어 속에 담긴 예의와 존중, 서열 문화까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스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어요. 에밀리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덴마크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체류를 계획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고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안에서 여행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한국을 다시 마주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결정에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딸이 멀리 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부모님은 넌 덴마크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라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왜 그곳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넌 돌아오게 될 거야 라며 에밀리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가 한국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 외로움이 그녀를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마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학의 어학당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6개월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대학 과정은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덴마크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의 초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팠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2023년 초 에밀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여행객이 아닌 장기 체류자로서.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말이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공항의 모습, 한국어 안내방송, 심지어 공항의 냄새까지도. 모든 것이 반갑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에밀리는 이번에는 서울 신촌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처음 몇 주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 충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간단한 일상 대화도 어려웠고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와 높은 기대치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가끔은 덴마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학당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고 한국 학생들과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도 참가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저를 찜질방에 데려갔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옷을 벗고 목욕하는 문화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한국 생활은 그렇게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학당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언어 교환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일상.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갈 무렵 그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져온 저축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생 비자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과외, 모델 아르바이트, 외국어 학원 보조교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쉽게 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대상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영어로 일할 수 있었죠. 주말에만 일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에밀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영어 교사로 일하는 미국인, 프랑스 요리사, IT 회사에서 일하는 인도인 엔지니어 등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한국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에밀리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을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카페 매니저였던 지수라는 한국인 여성이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 많았는데 언니처럼 한국 생활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죠. 지수 언니 덕분에 한국의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택배 받는 방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병원 가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지수를 통해 한국인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고 점점 더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찜질방에서 쉬고 한국 친구들과 등산을 하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산책하고 삼겹살과 김치를 친구들과 나누며 소주를 마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명절이었어요. 지수 언니가 저를 자기 가족의 명절 모임에 초대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지수 가족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함께 송편을 빚고 전통놀이를 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삶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개월짜리 학생 비자는 점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덴마크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비자를 연장할 방법을 찾아볼까? 덴마크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미완성인 대학 학업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이제 막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국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것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자 연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죠.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어요. 그들은 제가 빨리 덴마크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길 원하셨죠. 그곳에서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저도 그 답을 몰랐거든요. 1년? 아니면 그 이상? 혹은 영원히? 부모님과의 통화 후 에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는 덴마크가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언가를 잃게 될 거란 사실이었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만든 인연들과 경험들을 뒤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에 남으면 가족과 고향 친구들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테니까요.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에밀리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적이 되곤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도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아주 사소한 오해로 점원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이었는데 그날 저녁 내내 울었습니다. 역시 난 이곳에 속하지 않아. 영원히 외국인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에밀리 곁에는 지수와 같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 언니는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에밀리, 네가 어디에 있든 그게 너의 집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의 6개월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한 달 전,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무를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 끝에 그녀는 한국어 학당에서 한 학기를 더 등록하고 학생 비자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들은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화상통화를 통해 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속했어요.
이번 학기를 마치고 결정할게요. 덴마크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라고요. 비자 연장을 통해 에밀리는 한국에서 6개월을 더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집중한 것은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한국어가 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한국 사회의 층위가 보이기 시작했달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대화에서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차이, 눈빛이나 몸짓에 담긴 의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암묵적인 소통 방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어학당 수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전통 도자기 클래스, 한국 무용 배우기 등. 그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템플스테이였어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절에서 이틀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한국 불교의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108배를 하고 사찰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에밀리는 한국을 단지 멋진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PC방의 흥미로움, 광장시장의 인심, 지하철의 청결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건 정의 문화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식당 아주머니가 모르는 저에게 이것도 먹어봐, 서비스야 라며 음식을 더 주시는지, 왜 편의점 알바생이 우산을 잊은 저를 쫓아와 건네주는지.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제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지수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청년 민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민호는 영어교육회사에서 일하는 27살 청년이었어요. 우연히 지수 언니의 생일 모임에서 만났는데 처음부터 너무 편안하게 대화가 통했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실수해도 따뜻하게 웃으며 고쳐주었죠. 민호는 에밀리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아닌 현지인들이 진짜 즐겨 찾는 숨겨진 장소들, 맛집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활동들. 그는 에밀리가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의 눈으로 한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법,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는 문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는 방법, 심지어 노래방 문화까지.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와 민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에밀리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지만 민호는 그런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하면서 한국의 연애 문화도 배웠어요. 커플링, 100일 기념일, 빼빼로데이 같은 것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런 문화가 귀엽고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민호는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배려해줬고 저도 그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비자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호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남기를 원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비자,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가족과의 관계. 고민 끝에 에밀리는 일단 취업을 통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원어민이라는 장점을 살려 영어 교육 관련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서울의 한 국제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보람찼어요. 한국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아이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순수하게 대해줬어요. 게다가 직장 동료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그들 덕분에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일을 통해 에밀리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나도 한국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이 저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고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은 이제 단순한 체험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점점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과 덴마크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했고 지하철과 버스를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계절 변화와 문화적 리듬에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맥,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군고구마. 이런 작은 계절 의식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즐기는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덴마크의 강한 개인주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혼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여행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함께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생각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민호의 가족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나는 날 제가 좋아할 만한 덴마크 음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요리에 정말 감동했죠. 그리고 민호와 그의 부모님 사이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깊이 존중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에밀리는 민호의 가족을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녀는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보내는 한국 사진과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게 조금씩 제 두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안정되어 가면서 그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국의 여러 모습들, 긍정적인 면과 도전적인 면 모두를 보게 되었죠.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청년들의 취업 문제, 경쟁 문화, 노동시간 등. 민호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한국에 대해 가장 깊이 감명받은 것은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로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그런 모습들이 한국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또한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면서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깨달은 것은 한국이 단일한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하위 문화와 개성을 가진 복합적인 사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살면서 알게 됐죠. 서울의 강남과 홍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부산과 제주도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 차이도 크고 같은 또래 사이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의 시선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덴마크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유머에 웃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출근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관과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덴마크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라서 좋아해. 그 말이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제 정체성은 단순히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 제가 경험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를 덴마크인이나 한국인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냥 에밀리입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나 한국을 사랑하게 된 에밀리. 에밀리의 깨달음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을 단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그것이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인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디자인을 공부했었는데 그 분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 한국에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디자인 업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한국 디자인 전시회와 워크숍에 참가하며 네트워크를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의 디자인 철학과 미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디자인의 세련됨과 실용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덴마크에서 배운 북유럽 미니멀리즘과 한국의 정서를 결합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꾸준한 노력 끝에 에밀리는 서울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디자이너의 시각을 높이 평가한 그 회사는 에밀리에게 국제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디자인 스튜디오에 출근했을 때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전문적인 업무가 가능할지,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하지만 다행히 팀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오히려 제 다른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 세심한 피드백 과정,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함께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경험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는 분명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회식 문화나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은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선배가 후배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돕는 모습, 그런 것들에서 깊은 인간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과 함께 에밀리의 개인적인 삶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가족,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 등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등장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했어요. 우리 둘 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죠. 물론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타협하고 배우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에밀리와 민호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에밀리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었고, 에밀리는 민호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한국의 가족 문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날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면서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한국의 맛과 정성을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마음이야. 내 마음을 담아서 끓이면 그게 진짜 된장찌개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편 에밀리의 부모님도 점점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걱정은 점차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기뻐. 비록 멀리 있지만 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자랑스럽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더욱 안정되어 가면서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한국의 행정 시스템, 의료 서비스, 교통 인프라 등이 사실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각종 증명서. 하지만 일단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니 얼마나 편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행정 처리는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느꼈어요. 병원 예약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바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에밀리에게는 큰 발견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무상 의료 시스템과는 다른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병원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녀는 양국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긴 대기 시간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첨단 의료 장비로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비용 면에서는 덴마크의 무상 의료 시스템이 장점이 있지만 한국은 그 효율성과 접근성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 인프라도 에밀리가 한국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느낀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촘촘한 지하철 네트워크, 정확한 버스 시스템, 그리고 KTX와 같은 고속철도는 그녀가 한국 전역을 쉽게 여행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민호와 함께 지방 여행을 다녔어요. KTX를 타고 부산에 가서 해운대 해변을 걷고 전라도에 가서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강원도의 산들을 등반하고 그 모든 곳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지만 한국처럼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에밀리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서울에 사는 디자이너 에밀리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 3년차, 그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했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북유럽 감성과 한국적 미학을 결합한 디자인 스타일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정규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할 때도 보람이 있었지만 제 전공을 살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죠. 에밀리는 디자인팀에서 주로 국제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업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역할이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문화 번역가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한국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해외 시장에 맞게 시각화하고 반대로 해외 트렌드를 한국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제 이중 문화적 배경이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직업적 성취는 그녀의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한국 생활에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삶을 진지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계획 속에는 민호와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3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을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꼭 맞는 퍼즐 조각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에밀리와 미노의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을 계획했고 양가 부모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 예단과 예물의 의미,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의 예법 등. 처음에는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상호 존중과 가족, 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에밀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양식 예식에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미노와 함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날의 행복은 에밀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제 부모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는데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결혼 후 에밀리와 미노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화적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에밀리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기쁨과 함께 불안함도 있었어요. 한국의 임신과 출산 문화, 산모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육아 방식까지. 모든 것이 덴마크와는 다를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걱정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임산부 케어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모성을 존중하고 케어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출산 후 2주 동안 전문가들에게 케어를 받으며 휴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덴마크에는 없거든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 아기 돌봄 교육, 그리고 같은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과의 교류까지. 그 시스템은 너무도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에밀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국이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녀가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퇴원하는 날 병원 간호사들이 우리를 배웅해 주시던 모습, 산후조리원 선생님들이 세세한 육아 팁을 알려주시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나가요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공동체의 힘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요. 딸 소피아가 태어난 후 에밀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덴마크 양쪽의 육아 방식을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의 정서적 유대감과 덴마크의 자율성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소피아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녀가 자라면서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배우고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그녀는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두 세계 사이를 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비록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이제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업무를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뉘앙스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두 돌을 맞이하는 해 에밀리의 한국 생활은 더욱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한국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미노 역시 영어 교육 회사에서 승진하여 커리큘럼 디렉터 역할을 맡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에밀리의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며 손녀와의 시간을 즐겼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어머니는 한국의 음식과 전통 공예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셨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과정을 정말 즐기셨고, 덴마크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만든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장점과 도전 과제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애정과 이해를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예요. 빠른 변화 속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 경쟁 문화, 일과 삶의 불균형 같은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항상 자기 성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에밀리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서로 돕는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왔을 때 기억나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일부 침수되었는데 순식간에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 복구 작업을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죠.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먼저 나서고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물품을 서로 빌려주는 모습. 그런 순간에 한국의 진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덴마크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그녀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이루었고 직업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덴마크가 그립고 고향의 음식이나 자연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건 제가 두 곳 모두를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에밀리의 한국 생활 이야기는 주변 덴마크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SNS를 통해 한국 생활을 지켜본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심지어 에밀리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 마틴이 지난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한국을 소개해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놀라움을 그의 눈에서도 볼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틴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네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이곳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에밀리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때로는 덴마크 미디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하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아름다운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국 장점과 도전, 과제가 모두 있는 실제 한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문화가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문화의 교류는 단순한 관광이나 음식 체험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이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활발한 아이로 성장했고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아이에게는 문화적 경계가 없어요. 한국의 김치와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를 같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기고 한글날 행사에 참여하다가도 덴마크 크리스마스 전통을 소중히 여기죠. 아마 그 아이의 정체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풍요로울 거예요. 에밀리와 미노는 소피아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사용했고 한국과 덴마크의 명절과 기념일을 모두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소피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어떤 문화도 더 낫거나 더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각 문화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들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새로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단순히 관광지로 보았다면 아마 이런 깊은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에밀리가 한국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함께의 가치였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덴마크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국의 공동체 중심 문화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도 물론 소중한 가치지만 한국에서 배운 우리의 개념,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문화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개인으로서 독립적이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배려를 갖는 그런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는 또한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정성의 가치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선물을 포장하는 방식,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모든 것에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나라 언어를 구사하고 두 문화를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덴마크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굉장히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성장했고 두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니까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안전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기로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에 와서 후회한 적 없어? 솔직히 말하면 물론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좌절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리움.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제게 소중한 배움을 주었고 그 배움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녀는 문화적 교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국을 경험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얼마나 넓혀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거든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문화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문화의 교류는 단순한 지식의 확장을 넘어 마음의 확장,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 10주년을 맞아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덴마크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녀의 여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 한 달의 여행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파티에서 에밀리는 한국 생활 10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슬라이드쇼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렘 가득한 표정부터 첫 김치찌개에 도전하는 모습, 한국어 학당 졸업식, 민호와의 첫 데이트, 결혼식, 소피아의 탄생,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가족 모습까지. 그 사진들은 에밀리의 한국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외모도 물론 변했지만 무엇보다 제 눈빛이,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 보이는. 아마도 그건 제가 이곳에서 진정한 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파티에 참석한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에 대해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결정이었는지 깨달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네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했단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구나. 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꽃을 피웠어. 그 말씀을 들으니 지난 10년간의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다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과 덴마크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회사에서의 일 외에도 덴마크-한국 문화교류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이야기를 넘어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관광이나 경제적 협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덴마크, 그리고 더 넓은 세계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에밀리의 미래 계획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들,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통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특히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의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와 민호는 소피아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덴마크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여름 휴가 때 덴마크를 방문하여 소피아가 덴마크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덴마크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에게 두 나라의 문화는 모두 소중한 유산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가 한국과 덴마크 두 곳 모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리라 믿어요. 에밀리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할 때도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덴마크와의 연결도 중요하게 유지하겠지만 이제 한국은 그녀의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덴마크는 항상 제 뿌리의 일부로 남을 것이고
그곳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도 소중히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이곳 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결국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이제 집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나 특정 국가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자신이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집이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집이 아닐까요? 제게는 한국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10년 한국 생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만나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국인의 한국 적응기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보편적인 인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깊이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란 단순한 음식이나 언어, 의상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닿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문화의 힘과 인간의 적응력,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생기는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안전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이 또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각자의 경험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이야기는 모두 특별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며 더 넓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에밀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에밀리처럼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어쩌면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